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고조 유방의 업적과 그의 아내인 여황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206년 진나라가 멸망하고 유방이 한왕으로 봉해지면서 한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초왕인 항우와 패권 경쟁을 하여 기원전 202년 해아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하고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유방은 고조라는 묘호를 얻게 되어 한고조라 불리기도 하고 고황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고조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후 자신의 유씨 혈족과 공신들을 왕으로 봉해 통치하는 봉건제를 실시하면서도 이들이 다스리는 외의 지역은 군과 현으로 나누어 중앙의 관리를 파견해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군국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은 군현제를 의미하며 국은 봉건제를 의미합니다. 즉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를 조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사로서 한해 전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한 장량의 건의로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깁니다. 장안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의 변두리로 기름진 땅,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천하의 요새라는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유방은 자신은 한나라의 황제로 있으면서 자신의 혈족과 공신들을 왕으로 임명했지만 내신 본국의 왕은 모두 혈족인 유씨였으면 했습니다. 따라서 초의 왕 한신, 회남의 왕 경포, 양의 왕 팽월에게 영모제를 뒤집어 씌워 처단하고 그곳에 자신의 혈족을 보내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본국의 왕은 유씨여야만 한다는 뜻을 밝히지요. 이제 제후국의 왕은 유씨여야만 한다. 뛰어난 책사였던 장량은 한고조의 이러한 생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유방이 그의 공적에 대한 넘치는 대가를 주려고 할 때 겸손히 사양하고 적당히 받음으로 해서 이런 참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건국자인 주원장도 평민 출신인데 그 역시 혀가 내둘러질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수많은 공신들을 처형했지요. 한고조인 유방과 명태조 주원장의 삶이 왠지 평행이론인 듯합니다. 아무튼 유방은 황제가 된 후 진시 황제처럼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백등 전투에서 흉노의 7일간이나 포위되고 나서부터 화친 정책을 추진하지요. 흉노와 형제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이후 한무제 때까지 흉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고조 유방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치고 기원전 195년에 이승과 하직을 합니다. 한을 건국한 지 12년 만이네요.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된 지는 8년 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황후 여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영이 황위에 오르니 이가 곧 해제입니다. 성품이 유약한 해제는 15세에 황위에 올라 8년간 통치를 하고 죽었지만 사실 유방이 염려했던 대로 그 유약한 성품을 어찌하지 못하고 여태후에게 휘둘리기만 했습니다. 해제 재위 내내 실권을 가지고 있던 여태후는 유방이 죽자 곧바로 개인적인 보복을 행합니다. 유방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태후는 후궁 소생의 황자들을 죽이고 후궁들 또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척부인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유방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척부인은 유방이 살아있을 적에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삼게 해달라고 떼를 썼었지요. 이를 잘 알고 있던 여태후는 이를 복복 깔고 있다가 실권이 쥐어지자 그녀의 팔다리를 자르고 코를 베어 인간돼지라 일컫고 짐승 우리에 가두어 놓아 긴 세월 큰 고통을 주어 죽입니다. 물론 조나라 왕이었던 척부인의 아들 여의도 죽입니다. 이를 알게 된 해제는 어미의 악행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다가 23세가 되던 해 급사를 했습니다. 해제가 죽자 그의 아들 즉 어린 손자를 황위에 올려 계속해서 실권을 장악하지요. 여태후는 한나라를 유씨의 나라가 아닌 여씨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위관리직에 대부분 여씨들을 등용하고 본국의 왕에 자신의 조카들인 여산, 여태, 여록을 봉함으로써 유씨가 아닌 여씨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조 유방은 죽기 전에 각국의 왕은 반드시 유씨로 봉하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유언은 유언일 뿐 여태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태후의 성격과 잔인함을 알고 있던 신하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해야 했습니다. 여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고 군사지휘관인 상장군의 조나라 왕인 여록을 임명하여 북쪽 지역을 담당하게 했고 양나라의 왕인 여산에겐 남쪽 지역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씨가 다스리는 본국의 왕들에겐 여씨를 왕비로 삼게 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하였지요. 해제 다음에 왕인 손자 소제. 그러나 소제는 여태후가 자신의 어미를 죽인 것을 알게 되자 반항을 합니다.
이를 보고 여태후는 소재를 죽이고 다른 손주를 황위에 올려 영원한 권력을 탐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여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여태후에게도 최후가 가까워졌습니다. 겨드랑이의 상처가 악화되어 병상에 눕게 된 것입니다. 이대 황제인 해제가 죽은 7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태후의 권력은 해제 8년, 그 후 7년을 더해 15년 동안 계속되었네요. 여태후가 죽자 각 본국의 유씨 왕들은 때가 왔다며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방부 장관격인 태위란 직책을 가진 주발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씨가 병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요. 특히 상장군인 여록의 허락 없이 태위였던 주발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록은 현 상황이 여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주발에게 군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발은 가차없이 여씨들을 휩쓸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여씨 일족들은 모두 차명에 처해지고 여태후가 세운 4대 황제인 소제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위 주발과 승상 진평의 건의로 유방의 넷째 아들이며 대나라의 왕이었던 유황을 황제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성군으로 유명한 한나라의 5대 황제인 문제입니다. 유황의 어머니 박씨는 유방의 총애를 많이 받은 후궁이 아니었으며 성격이 둥실둥실했기에 여태후의 미움을 받지 않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유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